진로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이은진입니다. 오늘은 성악지교 제5강 우리 수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기 첫 번째 이 입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수렴, 마음을 단속함에 대하여 수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은 처음 시작할 때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살피건대 경은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경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리 탐구의 근본이다.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은 경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알매 이를 도리가 없다. 라고 이제 그 정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속 얘기하기를 도를 알고 행하는 데에는 경만한 것이 없다면서 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그 알을 극진히하는 사람치고 경의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경이 학문의 시작임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 주자가 얘기하기를 또 알매 이른 자는 경이 아니면 그의 알을 지킬 도리가 없다. 그래서 경을 얘기하는데 경은 상성성 항상 깨어있음, 또 주일무정 한 가지에 쭉 가는 것, 또 수렴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경에 대해서 그 경만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상세한 뜻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경과 의리가 서면 그는 덕이 갖추어짐으로써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알고 행하는 데는 경만한 것이 없다. 경. 공경경자죠. 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를 알고 행하는 데는 경만한 것이 없고 사실 경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통 퇴계를 경의 철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오늘은 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곡을 얘기하니까 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처음에 몸가짐을 거두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군자의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가짐, 마음가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몸가짐은 침착해야 된다. 당연하죠. 몸가짐이 경망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을 뵐 때는 공손해야 된다. 침착하고 공손하고 이게 바로 몸가짐의 기본 자세죠. 거기 이제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가짐을 거두어드리는 데는 거두어드리는 거 우리 지금 수렴이죠. 거두어드리는 게 수렴입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침착해야 되고 또 공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가 갖춰야 될 몸가짐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얘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구용구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구용은 이 9가지 모양입니다. 9가지 모양. 그 다음에 부사라는 것도 또 있어요. 부사는 이제 9가지 생각인데 이 구용구사에 대해서 율곡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경공여월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구용구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부사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구용에 대해서 먼저 나왔는데
이 구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그 어디야 그 얘기 옥조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얘기 옥조편. 얘기 옥조편에서 이제 9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구용구사가 나오는데 얘기란 책이 있죠. 우리 얘기는 육경 중 하나죠. 얘기 옥조편이라고 있습니다. 옥조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구용구사가. 근데 구용구사는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용구사가 중요하냐? 요거는 여담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참 전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인데 학회에 갔는데 그 학회에 어떤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 학회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주로 그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구용구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알코올 중독 치료자들을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로 보통 이제 그 약물 치료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약물 치료.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 뭐 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그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사람 같지가 않대요. 거의 동물적으로 막 그냥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데 너무 포악하고 막 폭력적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좀 가라앉히려고 주로 이제 약물 투여하죠. 그러면 이제 그 폭력성이 잠시 가라앉고 그런데 그게 사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죠. 약물 치료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심성적으로 사람이 조금 뭐랄까 갖추어져야 그런 폭력성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약물로만 치료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발견하신 게 이 바로 구용구사예요. 구용구사. 근데 이 구용구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유학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뼛속 깊이 그냥 그 스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그 부모님과의 뭐 어떤 관계가 비록 나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뇌리에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유학적인 그런 어떤 기본 그 철학을 이분이 그야말로 이분도 같이 이렇게 그 융합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딱 써놓고선 그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치료에 활용을 했대요.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근데 구용이 이제 모습이죠. 모습 용모. 9가지 용모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발걸음은 무게가 있고 그러니까 발걸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걷는 모습부터 이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천천히 무게 있게 하고 그다음 손놀림은 공손하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그 손을 어떻게 가지런하게 공손하게 그 다음에 눈매는 다정하게 눈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막 이 사람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되게 보면은 이 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매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 살기가 서려 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에 대한 그 혐오,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굉장히 무섭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눈매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무엇을 바라보는 식으로 이제 보여라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눈매는 다정하게. 그리고 입매는 다물고 있고 입은 이제 꼭 다무는 거죠. 해벌레하게 벌리지 말고 입은 꼭 다물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는 차분하게 말할 때 막 그냥 그 흥분해가지고 떠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소리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조금 목소리 낮추고 차분하게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머리는 똑바로 머리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꼿꼿이 쳐들려 있고 그리고 호흡은
숨 쉬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헉헉헉 하면서 거칠게 그 숨소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천천히. 그리고 이제 서 있는 모습은 의젓하고 점잖게 사람이 가만히 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얼굴빛은 씩씩하게.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걸음은 무게가 있고 천천히 하고, 손놀림은 공손하고, 눈매는 참 이렇게 미소 띈 그 뭐랄까 다정하게. 그다음 입은 역시 꼭 다물고 있고, 목소리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머리는 꼿꼿이 들고, 숨은 이렇게 그냥 천천히 쉬지 않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의젓하고 점잖고, 얼굴빛도 씩씩하고. 그런 것을 훈련을 시켰대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점점 모습이 변하더래요. 조금씩.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갖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 뭐랄까 학회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진짜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외모가 중요하네 마네 뭐 너무 외모 지상주의네 뭐 막 이러지만 외모도 중요합니다. 용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 뭐랄까 뭐 성형 수술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이래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는 사실은 그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거든요. 그런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그야말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율곡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기라 그러죠. 기.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기. 그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진짜 그 기가 너무 세서 가까이 있으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뭐랄까 아이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나 조금 사람들이 함부로 해도 객소리 못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해하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자신을 자해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해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지닐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또 꼬이네 제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거나 자해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율곡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면은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조심하고 그리고 몸가짐은 삼가고 화평하고 아름다움을 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이게 진짜 말은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말인 것 같아요. 말. 그 사람이랑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도 옛날 어른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몸가짐도 아까 구용 얘기했죠. 항상 삼가고 또 화평하고 아름답게 몸가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구슬의 티, 흰 구슬의 티는 옛날에 이렇게 구슬 있죠, 구슬이 뭐 약간
옥에 T가 있어요. 그 T가 있을 때는 그냥 갈아내면 되지만 구슬 같은 경우 저 구슬은 좋은 아주 그 보석이죠. 보석인데 보석에 옥에도 T가 있다 그러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약간의 그런 어떤 T가 있을 수 있어요. 구석 잘못된 구석 있죠. 그럴 때 이제 갈아내면 되지만 입 밖으로 낸 말은 잘못은 다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을 일단 말이 입에서 나가면 그 이 말에 대해서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나쁜 말은 하면 안 되고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조심하라. 그리고 일단 말이 겉으로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은 엎질러진 물 같아서 다시 어떻게 그 그릇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이게 다 말 때문에 되는 일이죠. 말. 그래서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구차하게 말하지 말라. 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경박한지 또 얼마나 신중한지 또 얼마나 좀 그야말로 구차한지 얼마나 고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일단 나온 말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되고 말을 한 이상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마라.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말 조심. 이게 입 밖으로 낸 말할 때 이 말이 진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자기가 그 말한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할 때는 또 그렇게 조금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구차하거나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특히 이 율곡이 쓴 성악지변은 제왕악이죠. 왕한테 바치는 글입니다. 왕의 한마디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왕의 한마디 말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왕이 전쟁해 하면은 수천만이 죽어요. 전쟁 안 해. 그러면 또 안 죽죠. 어쨌든 이거 해, 저거 해, 이래라 저래라. 왕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고 경솔하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그 말에 위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태까지 그리고 아까 조금 했던 임금의 말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제가 얘기했죠. 지금 임금의 말은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말이 가져오는 이로움과 해로움은 효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이해 득실이 갈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이 정치, 정책 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대통령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뒤바뀌고 정치가 확 뒤바뀌고 그러죠. 옛날에 왕은 더했죠. 더했기 때문에 왕은 진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면류관이라고 아세요? 면류관? 임금이 딱 쭉 주렁주렁 이렇게 그냥 주렁주렁 달렸죠. 근데 이게 임금은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이 귀도 귀맞게도 있습니다. 그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듣고 말하고 이 뭐랄까 보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신중 또 신중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경솔하게 한마디 한 것과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임금이 선의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A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게 선의가 됐지만 나머지 B라는 집단한테 있어서는 그게 그 A를 위해서 선의를 한 말이 B라는 집단을 몰살시키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초래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누구의 편을 함부로 들 수도 없고 누구를 함부로 싫어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은 군자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일단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재미없는 말 계속하면서 본인이 재밌다고 하하 웃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행동도 말과 행동이 전혀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말은 말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말은 없지만 완전히 내로남불 말만 옳지 나의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죠. 그런 사람들은 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이게 그 훌륭한 군자라고 할 수 있죠.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이거는 군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그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성어지별하는 게 그 임금한테 올리는 길이 그리고 또 정치 임금한테 정치를 잘하십시오라는 글이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 대통령한테 올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말과 행동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말은 진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왜냐? 말이란 마음의 소리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없는 말을 사실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그리고 행동이란 마음의 자취이다. 여기 지금 또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심이죠, 심.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다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거의 일치돼요. 물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말 따로 뭐 행동 따로 뭐 생각 따로 꽃밥인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말과 행동 이게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마음이냐 아니면 악한 마음이냐 이 선악이라는 것이 선악의 마음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여기 중요한 건 마음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악심을 품느냐 선심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이 곱게 나갈 수도 있고 거칠게 나갈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못된 정말 이 사람을 긁는 상처 주는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꼭 사람을 죽인다는 게 물리적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또는 그 원수되고 이게 다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말보다 행동이죠. 사실은 말은 아주 못되게 하는데 행동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도 봐줄만 하죠. 근데 말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로 아주 그냥 좋은 말만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행동은 그러니까 말보다 행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과 행과 심은 사실은 그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은 마음이죠. 마음.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의 소리라고 했어요. 심과 말, 그리고 언행. 이게 언행이 사실은 언행이 같이 가야 되죠. 언행이 같이 가야 됩니다. 언행은 같이 가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마음의 소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이 중요하다는 건 뭐 해도 끝이 없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의 수렴, 마음을 어떻게 갖다 드리느냐. 사람은 자기네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아 돌아다녀요. 개가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가 집 밖을 나가면 맨날 찾아다니죠. 이 강아지가 어디 가서 이 밤에 굶고 떨고 있진 않나. 우리 고양이가 지금 어디 가서 이 개한테 그냥 뭐 협박은 당하고 있지 않나. 개나 고양이나 어쨌든 닭이나 개나 집을 나가면 찾아다녀요. 근데 정작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은 모른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개나 닭이 잃어버렸으면 찾아다니면서 마음이 잃어버렸으면 찾을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선도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하고는 먼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구방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구방심. 자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잃어버린 마음. 그게 사실 중요하죠. 마음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집이에요. 집에 있는 주인. 몸은 집. 몸은 집이고 마음은 집주인인데 사실은 그럼 몸이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더 중요할까요? 집이 더 중요한가요? 집주인이 더 중요한가요? 집주인이 더 중요하죠. 이 집이라는 거는 주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요즘 뭐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뭐 의리의리한 궁전이 주인이 없으면은 그거 뭐 폐허예요, 폐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 마음이 어떤가.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학문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바로 구방심, 자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지금 율곡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했죠.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거두는 것은 학문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구방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텅 비워서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근본을 함양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성찰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학의 근본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마음이 없을 때
율곡 이 중명에 보면 미발, 이발이라는 또 중요한 그 핵심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뭐 지금 미발, 이발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일이 없어요. 미발일 때 아직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이 이제 텅 비고 고요하게 해서 그 근본을 잘 미발일 때는 하명하고 일이 있어요. 일에 이제 딱 맞닿았을 때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가는가 이게 사실 사물에 접했을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탁 맞닥뜨려졌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1억 천금을 얻게 됐어.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막 그냥 마음이 산란하죠.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라가게 됐어. 그럴 때 나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알거지가 될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가도 따져봐야겠죠. 왜 갑자기 내가 부도를 맞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로또에 당첨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악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악의 근본은 거기서 확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일단은 그래서 요거 수렴, 자기 마음을 어떻게 뭐랄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악지표는 한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볼 적마다 정말 그 와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성악지표를 그 박사과정에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원전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때는 쭉 5년 동안 완독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볼수록 너무너무나 새롭습니다. 너무나 새롭고요. 볼 적마다 진짜 아주 뭐랄까 제가 그때 당시 몰랐던 것들이 많이 읽혀지는데 어쨌든 재밌죠.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